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지능형 클라우드 네트워킹 운영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룹의 클라우드 네트워킹 제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유성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에서 금융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문석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데이터 센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임규현 프로라고 합니다. 그럼 브레이크아웃 세션의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향에 따른 운영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시스코가 제공해드리는 지능형 운영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는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활용 사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전향에 따른 운영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격변하는 시대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공공 영역에 방대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수집을 해서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또 고객들은 이러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또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비즈니스는 애플리케이션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유연함과 신속한 배포, 그리고 확장성 요구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제조사의 대표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나 GE 같은 기업들도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 때문에 자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온프레임이나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디지털 혁신 이니시에이티브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확장 기능을 위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그러면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러한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상호 호환성이나 다양한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가 절실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기타 수요 조사 기관에서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구성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60% 정도 자동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2022년까지는 이 어플리케이션도 신속하게 배포하고 비즈니스의 액티비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티브화를 현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024년까지는 기업의 50%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IT 시스템이나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담겨있는 솔루션을 도입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슈런스 부분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가 점점 더 분산됨에 따라서 이질적인 인프라 환경, 즉 온프레임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구성 변경이나 관리를 단일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트러블슈팅 과정에서 이러한 이기종 환경 때문에 분산형 아키텍처로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트러블슈팅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단순히 운영자의 수만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좀 가미된 그런 사전 예방적인 운영 모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러한 지능형 운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발표했는데요.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운영 동작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실제로 이제 넥서스 스위치가 센서 역할을 해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메트리 정보를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분석 서버에 전달을 하고요. 그 분석 서버는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제품으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는 세 가지 기능을 크게 이제 범주를 나누어서 구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셔런스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입니다. 실제로 고객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실시간으로 계속 예의주시 감시를 해서 컨피그레이션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이 구성 변경을 했을 때 이 구성 변경 또한 임팩트가 고객의 네트워크에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저빌리티나 트러블슈팅 관점에서의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NMS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관점에서의 볼륨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기반의 분석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상 서버들의 커넥티비티까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저리나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리 장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보안 취약성이나 실제로 알려진 버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 이런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자동으로 디텍션을 해서 고객한테 신속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스위치 장비를 업데이트할 경우에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 택 어시스트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엔드 인사이트에서 바로 모든 장비들을 한 번에 코어 덤프를 받아서 실제로 택을 케이스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대응형 운영 모델에서 사전 예방형 운영 모델로 변경하고 있는 이런 태세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고 고려하고 계시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럼 제 세션에 의해서 지금 김문석 프로께서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운영 모델의 한계를 비추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장혜성 프로님이 저희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출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스코가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출시를 했는지 가장 고객하고 접점해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사 네트워크 운영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여러 툴을 이용한 사일로드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툴로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있고 스프레드시트, CLI 등을 이용을 하는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NMS나 시스로그 서버 아니면 여러 탭 장비를 이용한 패킷 캡처 도구를 이용한 트래픽 분석들이 있을 거고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장비의 정보, 서버의 위치, 서버가 어떤 포트에 접속되어 있는지, 어떤 IP를 갖고 있고 어떤 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동으로 저장해준 어떤 문서들을 사용하는 경우고요. CLI는 보안 장비든 네트워크 장비든 서버든 각각 장비에 접속해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이런 사일로드 오퍼레이션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일로드 툴은 종합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 툴이 보여주는 조각적인 정보들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거마저도 도출한 내용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정확한 그 문제가 있는지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분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빠른 분석이 필요한 주요 네트워킹 장애 요소로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버스 트래픽, 패킷 드롭, 레이턴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에 네트워크 운영 중에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지금 현재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퍼레이션들은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나 서버 상태는 양호했고
따라서 NMS나 어떤 로그 정보도 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지연이 발생이 됐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존의 사일로드된 툴로 여러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NMS로부터 정보를 받아보고 스프레드시트에서 찾아서 서버의 위치를 찾아가서 해당 포트를 살펴보고 또한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각 벤더의 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원인은 단순히 마이크로 버스트에 의한 트래픽이다, 패킷 드롭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의 답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마이크로 버스트 트래픽이 왜 발생했는지, 패킷 드롭이 어떤 원인으로 패킷이 드롭이 됐는지, 레이턴시는 회선 품질의 이슈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이 늦어졌는지 그러한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단순히 이러한 원인 제거 없이 또 수동적인 모니터링을 시도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빠른 분석이 필요한 주요 네트워킹 장애 요소로는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안에서 다양한 주요 서버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서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상의 서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다수의 서버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다수의 서비스 플로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플로어 서비스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기존 원인 분석 툴로는 단순히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접속 서버의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안팀에 요청해서 보안 장비에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버에 이상이 있는지 네트워크 문제에 있는지에 판단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본 결과 단순히 서버 어플리케이션 문제다, 아니면 보안 장비의 이슈였다,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나 버그였다, 아니면 더 안 좋은 경우는 결국은 원인 분석이 불가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모니터링은 버그였기 때문에 단순히 OS 업데이트,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보안 장비 문제라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또 수동적인 모니터링, 이러한 또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빠른 분석이 필요한 장애 요소는 저희가 지금은 다양한 비즈니스 레지던스 확보를 위해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네트워킹 환경 구성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빠른 구성 변경이나 설정 변경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관련 팀들이 모여서 변동에 대한 사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나서도 구성 변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변경을 적용하거나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행히 변경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본전이지만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분석 없이 원복이 진행하고 사후에 다시 그걸 원인 파악을 하다 보면 분석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 파악하는 데는 더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과 직접 얘기해 본 결과 고객들은 기존 툴이 제공하지 못한 네트워크 운영을 좀 더 극대화하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 툴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일로 운영이고 다양하고 분산된 모니터링 도구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해 뭔가 단순하고 중앙 집중적 관리인 툴로 하나의 툴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출시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여주는지 다음에는 임규현 프로가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 플레인의 모니터링 중요성과 텔레메트리 기능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고객분들께서 스위치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스위치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한 대이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플레인으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그건 구분이 되는데요.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의 포트 업이나 스위치 다운 상태 정보,
또는 뭐 라우팅이라고 하면은 OSPF 네이버가 다운이 됐다거나 아니면 컨피그레이션을 입력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플레인, 이 데이터 플레인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이 비즈니스가 통과하고 이 비즈니스의 성능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레이턴시는 어떻고요, 어플리케이션 간의 드랍은 어떠하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리트랜스미션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거리는, 실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컨트롤 플레인이 아니라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NMS 툴이나 아니면 뭐 시스로그 서버나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이 컨트롤 플레인만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스위치의 상태, 스위치의 포트의 업다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고 계셨다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하는 비즈니스 영역은 저 데이터 플레인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레이턴시, 우리 서비스에 드랍이 있진 않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니터링하지 않았던 영역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비즈니스 관점에서 무언가 밸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는 단순히 컨트롤 플레인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레인까지 한꺼번에 스위치의 상태와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뭐 넷플로우 방식의 뭐 데이터 플레인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흘러다닐 때 스위치 상태는 어떠한가, 그랬을 때 서비스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텔레메트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 따로, 데이터 플레인 따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 웹과 DB 간에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데이터 플레인에 무언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입력하기 전에 전달 주신 컨피그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L3 IP 설정이 중복돼서 웹과 DB 간에 통신이 불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은 이제 휴먼 에러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설정을 넣으시기 전에 어떤 컨피그를 넣고 나서 그 후에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중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유즈 케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딱 3개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패킷 드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웹 서비스 속도가 느리고 간헐적으로 끊긴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서비스는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이때 네트워크 관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운영 방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다운이 됐다거나 아니면 OSPF 네이버를 잃어버려서 라우팅 테이블을 찾아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한 거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속도가 느렸고 간헐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문제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어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거 인프라의 상태로 돌아가서 퍼패킷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인프라는 단순히 TOR 스위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리프 스파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코어 디스티 어그리게이션과 같은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관된 모든 스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젯밤 11시 51분에 패킷 드랍이 45만 개 이상 발생한 플로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패킷 드랍을 분석을 시작을 해보면 다른 스위치보다 특정 스위치에서 패킷 드랍이 발생을 했고 사유는 폴리싱 드랍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지 스위치에서 QoS 폴리싱 설정을 해제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QoS 폴리싱 해제 후에 네트워크 상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컨피그레이션 변경 후에 비정상 이벤트가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장애 지속 시간은
약 54분이고 최초의 이 장애가 발견된 시간,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간, 그리고 해결이 완료된 시간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패킷 드랍이 일어났다고 해서 단순히 그 플로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장애에 의해서 영향받은 우리 통신의 플로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유즈 케이스 2번은 마이크로 버스트입니다. 시나리오는 마이크로 버스트에 의한 순간 트래픽 포트로 3번 포트에서 무언가 버퍼가 초과된 시스로그가 NMS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운영자들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고객,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버스트에 의해서 영향받은 명확한 플로우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자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스로그는 저 한 줄이 남아있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분석이 시작돼야 되는데 3번 포트에 VM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럼 이 20개가 어디로 어떻게 데스티네이션을 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IP 20개에 대해서 전부 플로우를 조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버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가 해결은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로가 겨우 한 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트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해결이 되었는가에 대한 타임라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트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옛날에도 이 이슈가 발생했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라는 이제 패턴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버스트가 일어났을 때 단순히 스위치 포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우리가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로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버스트에 의해서 영향받은 플로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3번은 설정에 대한 사전 검증입니다. 시나리오는 운영 중인 네트워크에 뭔가 신규 설정, 아니면 설정 변경, 아니면 설정 삭제 등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에 무언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테스트할 시간이 없거나 테스트 인프라가 부재합니다. 이 뜻은 무언가 긴급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 절감의 이슈로 테스트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신규 설정인데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적용을 했을 때 웹과 DB 간의 서비스가 계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신규 솔루션이 도입이 됐는데 나는 SDN 운영이 처음입니다. 무언가 신규 설정이 불안하다고 하시면은 휴먼 에어 방지를 위해서 테스트 인프라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무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십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 컨피그레이션 변경부터 단위 업무 변경 작업, 가령 IP를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패킷 플러딩 방식을 변경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수많은 회의를 거친다라든지 아니면 설정 변경 후에 장애가 일어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감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존 통신 플로우는 어땠는데 이 컨피그레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설정 후에 웹과 DB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들 간의 통신이 끊기지는 않을까 이때 끊긴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끊기고 아니면 통신이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통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소개한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의 실제 고객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 회사로서 소규모의 7개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목표는 7개 금융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7개의 테넌트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해당 데이터 센터 내의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및 서비스 보장이 개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회사별로 사용하는 트래픽들의 분석이 어려워서 각 회사의 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이 어려웠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툴을 별도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코 데이터 센터의 SDN 솔루션인 ACI 솔루션을 제안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제언을 해드렸습니다.
이 솔루션들이 적용 후 실제 고객사 담당자분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하나의 결론은 기존 내 모니터링 했던 시간보다 탁월하게 시간이 단축됐다. 특히 각 사별 트래픽 사용량 조사에는 플로우 정보까지 볼 수 있어서 과금 및 장애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희 NDI 솔루션들이 점차 이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 가시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인프라의 변환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도 결국에는 네트워크 운영자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 운영 모델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중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ND 인사이트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어서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에 포커스는 돼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지능형 사전 예방 운영 방식의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운영자분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D 인사이트는 지금 금융권을 포함해서 공공 고객사분들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파트너분들이나 저희 세일즈분들을 컨택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